반갑습니다. 모아바의 천원지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정기기사 실기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자,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회차에 정기기사 시험을 치르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러 오셨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2025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시험이 어떠했는지 보기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2024년도 3회차 출제 경향 그리고 신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출제 경향인데요.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3회차 정기기사 실기시험은요, 조금은 쉬운 편에 속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관연도 기출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관연도 문제가요, 그대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거기에서 변형이 되었다 하더라도 숫자 하나씩만 바뀌어가지고 관연도 문제를 풀어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KC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한국전기설비규정 문제가 무려 4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문제 중에서요, 2문제는 신출 문제였습니다. 제가 2025년도에는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강조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필기 문제가 최근 들어 실기에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필기 공부를 할 때부터 꼼꼼하게 탄탄하게 대비를 해둬야 실기 시험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필기 시험을 대충 치시거나 또는 시험 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 부분이 많이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KC, 이거 다 까먹었는데 하면은 이번 시험에서는 무려 4문제나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전기산업기사 문제도 조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경향 살펴봤기 때문에 문제들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시퀀스에서는 다이오드 매트릭스 회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관연도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변압기 용량 계산 부분은요, 숫자가 약간 바뀌기는 했지만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어도 문제 자체는 똑같았습니다. 다음으로 KC 문제 4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했죠. 4문제 중에서 발전기 등해 보호장치 그리고 지중전선로의 시설, 이 2가지가 실기시험에서는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 지중전선로의 시설 있죠? 이 부분도 필기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반드시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기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아크 발생하는 기구 시설,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역은요, 그 전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관연도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신출 문제가 딱 3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문제가 KC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바로 콘덴서 용량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문제 자체는 신출 문제가 맞지만 콘덴서 용량 계산하는 거 우리 많이 했습니다. 필기에서부터 수도 없이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출 문제 3문제가 모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자, 콘덴서 용량 계산하는 문제, 신출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도면 해석, 선로 정수, 케이블의 굵기는 기출 그리고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로 정수, 케이블의 굵기도요, 숫자만 바뀌어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의 똑같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전기시설문의 명칭 쓰는 문제 나왔고요. 기출 문제였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감리에서는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이 나왔는데요. 자, 감리 문제는 제가 신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맞추기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어떻게 그 수많은 방대한 양을 다 암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출 문제에서 나온다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되죠. 기출 문제에서 나온 경우에는 그래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다음으로 TNC S 방식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전 기출 문제랑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되었었죠. 왜냐하면은 이 KC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답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개정이 된 답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단답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단답형 문제들은요,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단순 답변하는 문제들 있죠. 단답형, 감리, KC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또는 이제 우리 기계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한 조명 설계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낮았다, 쉬웠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KC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신출로 출제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해 발전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자, 발전기의 보호장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KC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맞추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 이렇게 세세한 숫자들을 모두 적어야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해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준 부분들이 바로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500, 100, 2000, 만이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번 문제에서는, 이번 시험에서는 뒤에 단위가 다 작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위까지 써야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바항에 있어서만 킬로와트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모두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마지막 바항에서만 킬로와트 단위를 써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는요. 지중전선로 시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맞추셨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필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필기 공부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자, 지중전선로는 전설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안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 1m 이상으로 하되 언제? 그러한 압력을 받을 일이 없는 경우 그때는 0.6m 이상으로 한다라고 다들 공부했죠. 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여기에서 1번과 2번이 연관되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 답 적을 때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관로식 먼저 적고 직접 매설식을 적으셔야 2번이랑 답이 이어져요. 여기 이렇게 똑같은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C 어떠한 신유형 문제가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신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나 조금 아쉽다, 떨어질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전기기사 시험은요, 2025년도에도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면서 준비하다 보면은 다음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